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81쪽부터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일탈행동 의미, 특징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론인데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만화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형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장남의 도리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남의 도리.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은 변했다고. 그럼 누가 모셔요?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자, 전통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규범에 의한다면 누가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장남이. 맞죠? 그런데 지금 장남이 모셔요, 안 모셔요? 안 모시고 있죠. 그러면 전통적인 규범에 의한다면 장남의 지금 행동은 일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만화. 아니 당신 미쳤어요? 한 달치 월급을 몽땅 틀어 복권을 사다니. 그거라도 당첨되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모으겠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에서 자, 한 달치 월급을 몽땅 틀어서 월급을 샀대요. 복권을 샀대요. 자,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가치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에는 한 달 동안 복권 다 샀으면 당첨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면 이 가족은 굶어야 되잖아요. 맞죠? 다음, 왜 남의 기물을 훼손하였나요? 라고 했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관심을 끌려고 그랬대요. 법을 통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법은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 편 아닌가요? 라고 나와있네요. 결국 이 사람 행동은 법이 지금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이 불공평한 법, 기준의 저항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이 세 가지 행동들은, 이 세 가지 내용들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자, 일탈행동을 설명한 이론. 자, 거시적 관점이라고 있네요. 자, 거시하면 또 나와야 될 게 미시적 관점.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거시 먼저 한번 봅시다. 거시하면 사회 현상을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를 통해서 보는 거다라고 했었죠. 맞죠? 우리 앞부분에서 사회 구조나 제도를 큰 틀에서 연구하는 거, 이것을 거시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거시적 관점에는 두 가지론, 뭐가 있었죠? 기능론, 갈등론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기능론, 갈등론에 대해서 거시적 관점이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능론 하면 선생님이 떠올리라고 했던 게 뭐죠? 조화, 협동, 균형. 이걸 떠올리라고 했을 겁니다. 뭐가 조화, 협동, 균형? 우리 사회의 구조나 제도가 조화, 협동, 균형을 이루게 된다. 왜? 누가 만들었으니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서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기능론에서는 이 일탈이라는 것은 조화와 협동, 균형을 깨는 행동이죠. 맞죠? 그러면 이 일탈이라는 것을 장기간 지속되기를 바랄까요? 아니죠. 일시적인 거고 금방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보면 구조,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큰 틀인 구조의 일시적인 긴장 상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상태이다 라고 볼 거예요. 그럼 일시적인 거니까 고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 도덕적, 법적이라는 건 이런 제도가 되겠죠. 이 제도가 부재된 상태, 제도가 없대요. 그러면 제도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만들어주면 다시 조화롭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행동들을 본다면, 자, 장남이 모셔야 된다라는 전통적인 가치관, 그게 지금 부재가 됐어요. 그럼 그걸 다시 어떤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거와 관련된 이론이 아노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갈등론이 있는데, 갈등론은 긴장, 대립, 투쟁, 이걸 떠올리면 된다 했었죠. 누구와 누구, 지배와 피지배. 맞죠? 자, 갈등론에서는 일탈이 왜 발생하냐면 자본주의 체제가 벌써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우리 부르주아와 프로레탈리아를 설명할 겁니다. 이런 불평등에 대한 저항. 자, 아까 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누구한테? 가진 자한테 유리하다. 세 번째 그림이 있었죠. 맞죠? 가진 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의 기물을 훼손했대요.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법 체제를 어떻게 하면 돼요? 깨부셔야겠죠. 맞죠? 부셔서 개혁을 하자라는 게 될 겁니다. 자, 이게 갈등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랑 별반 다를 거 없죠.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갈등론보다는 이 기능론을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특히 이 아노미론 중요하게 다루게 될 텐데 한번 봅시다. 자, 아노미론은 크게 주장한 사람이 두 명 있어요. 디르켐이라는 사람, 그리고 머튼이라는 사람. 자, 두 명이 있는데, 자, 디르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받느냐면 사회 규범이 약화되어서 또는 규범이 부재 없어서 규범이 동시에 존재해서 일탈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앞에서 첫 번째 만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전통적인 규범이 지금 사회가 변해서 약화됐죠. 장남이 모셔야 된다라는 것은 전통적인 규범이다. 그거는 지금 사회에는 맞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장남이 부모님을 안 모신다면 그거는 일탈행동이 전통적인 가치가 아니라면 일탈행동이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약화된 규범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강화시켜주면 되겠죠. 없어서 나타난다면 만들면 될 겁니다. 동시에 존재하는데 두 개가 존재한다면 합의해서 한 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조화롭게 돌리자라는 겁니다. 자, 해결책. 그러면 합의된 규범을 제시한다는 것은 강화시키고 만들고 한 개로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교육을 통해서 조화시키겠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아노미론이 왜 기능론이냐 하면 기능론이고 거시적인 관점이냐 보면, 자, 규범이라는 거 제도죠. 맞죠? 큰 틀이에요. 이 큰 틀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조화롭게 만들자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의 기능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 아노미론이 단순하게 그냥 거시적 기능론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의미를 알고 아, 기능론이구나, 그래서 거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다음 머튼이 말한 아노미 한번 봅시다. 자, 문화적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의 괴리라고 나와 있네요. 자, 목표는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탈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앞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될 거 없죠. 모두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공평한 기회도 보장되어야 될 거고 뭐 좋은 일자리 등등의 어떤 수단들이 필요할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수단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아까 뭐 했어요? 한 달치 월급을 다 몰빵해서 복권을 사버렸죠. 맞죠?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어요. 성공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력이 필요해요. 우리 사회에서. 즉 좋은 대학교를 가야 돼요. 대학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맞죠? 등록금 비싸니까. 자, 그런데 우리 집이 정말 가난해요. 대학교 갈 돈이 없어요. 분명히 대학교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위해서 알바로는 도저히 안 돼. 남의 돈을 손댈 수밖에 없겠죠. 뭔가 다른 방법,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쓸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목표는 분명히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지금 없어서 나타나는 행동을 우리는 일탈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해결책은 그렇죠. 합법적인 적합한 수단을 제공해 주면 될 겁니다. 즉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돈이 있어야지만 대학교 간다면 그 돈을 누가 주면 돼요? 정부가 또는 대학교가. 우리 그걸 뭐라고 해요? 장학금이라고 하죠.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으면 내가 장학금 줄게. 그 장학금 받고 넌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면 돼. 이런 합법적인 적합한 수단을 제공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머턴이 말한 아노미도 보면, 자, 이 목표, 사회 모두 구성원들이 합의한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것도 하나의 제도가 되겠죠. 이 제도들도 사회 모두가 합의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잘 갖추어주면 사회는 조화롭게 갈 수 있겠죠. 맞죠? 결국에는 거시적 관점에 조화롭게 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기능론적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1타를 보는 이론은 자, 거시적, 미시적이 있고 거시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기능론 중에서 아노미 상태를 많이 다룹니다. 특히 이 아노미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영합해서 우리 무규범 상태라고도 합니다. 책에도 아마 있을 텐데 그래서 규범이 없어서 그 규범을 만들어주면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